안녕하세요, 뉴키다리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몇 달 만인 것 같네요. 구독자 사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에 구독자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저와 함께 실시간에 참여를 해주신 참여자분 중에 한 분께서 지난날에 한국의 대형마트에서 일을 하셨던 그런 가운데 있어서 지점장이신 분들과 어떤 관계성에서 이루어지셨던 힘든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내용 들어보시고요. 영상의 그 글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일단 구독자 사연을 먼저 읽어드리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9월에 한국의 대형마트에 입사를 했고, 여기서 물론 보내주신 거는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일단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 한인 직원들 중에서 영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매장 이곳 저곳에서 터지는 일들을 점장님과 수습하고, 이 점장님은 저를 채용하신 분이시고 1년 뒤에는 다른 지점으로 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점장님과 수습하고 또 인보이스도 입력하면서 두 사람에게 업무를 배웠습니다. 영어하는 직원은 학생이라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또 다른 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는데 영어가 잘 안 돼서 제가 두 사람에게서 업무의 인수를 인계받았습니다. 풀타임으로 일하시던 분은 대리였는데 다른 업무를 저에게 배우기 싫다고 제가 입사하고 나서 한 달이 조금 지나서 퇴사를 했고요. 일한 지 6개월이 돼갈 무렵에 학생도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는 바람에 둘이 하던 일을 혼자 하게 되어 매장에서 젊은 사람을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언어의 장벽 때문에 업무 연결이 안 돼서 다른 몇 사람을 트레이닝을 시켰지만 마땅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2016년 6월 생일을 3일 앞두고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회사 보험으로는 항암 치료가 안 된다고 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병원과 주정부의 지원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저에게는 스트레스였습니다. 항암 치료도 계획된 것보다 8일 뒤로 늦춰졌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없기에 5번째로 트레이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에 5명을 가르치다 보니 너무 지쳤고, 항암 치료 중에도 사무실에서 전화가 오면 다 응답해 줘야 했습니다. 항암 치료로 제 몸은 급속도로 약해지기 시작을 했고 붓기 시작했으며 예민해졌어요. 그럼에도 회사에서 누가 되고 싶지 않아서 하루에 몇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항암치료 4차 후에는 발목과 종아리가 일자가 될 정도로 부어서 무릎을 꿇지도 못할 지경이었지만, 제가 할 일이 없을 때는 매장에 나가서 프라이스 레이블을 프린트해서 교체하기도 했죠. 사무실의 다른 직원도 40분에서 1시간의 레이블 작업을 하면서 사무실로 들어가는 일을 하는 척했고, 저는 최고 2시간까지 레이블링을 했습니다. 그때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이 지나고 수술도 같은 해에 12월 30일에 마치고 한 달의 회복 기간을 가진 후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같이 일하던 직원이 퇴사하고 저 혼자 또다시 두 사람의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너무 힘이 들었고 제 업무량에 비해서 시급이 작아서 지금의 지점장에게 시급을 올려달라고 2번이나 요청을 했지만 무시를 당했습니다. 일한 지 1년이 넘어서 회사 자체에서 50센트를 올려주더라고요. 이 점장은 아부 잘하는 사람은 시급도 꾸준히 올려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업무 지시도 자기 기분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기 일쑤였어요. 한인 직원 중에는 점장보다 나이 적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늘 반말하고 욕하고, 몸도 마음도 지친 상황에서 두 사람 일을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2017년 5월에 무급휴가 3개월을 신청하고 사람 구하는 광고를 냈지만 연락도 안 오고 연락이 와도 터무니가 없고, 그러니 점장이 얼마 전에 퇴사한 사람을 불렀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3개월을 쉬고 8월에 출근을 했더니 사무실에 두 사람이 일할 정도가 아닌 만큼 업무를 줄였고 둘이 일할 필요가 없으니 당신이 커스터머 서비스와 캐주얼 디파트먼트로 옮기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 파이어 시키고 싶을 때 쓰던 수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하겠다. 거기는 스트레스도 많고 제일 많이 받는 부서고 왜 내가 거기로 가야 하냐. 지금 나보고 그만두라는 말이냐. 내가 사무실에서 일하는 여자보다 못하는 게 뭐가 있냐. 사무실에서 한 사람이 필요하면 거기서 일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나다.
라고 했더니 일단 인사과랑 얘기해보고 연락 줄 테니 들어가 있으랍니다. 제가 3개월 휴가 쓰기 전에도 확인했고 집에 가서도 본사 HR에 다시 확인했더니 저를 다른 부서로 보내는 건 잘못된 거라고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으셔서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점장이 4시간 정도 가량 후에 내일 다시 사무실로 출근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후론 꼬투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게 꼬투리를 잡을 때 본사 사장님들과 몇몇 HR 직원들 이메일로 사실들을 보냈어요. 본사에서 사장이 나오고 했는데도 제게 물어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죠. 그 와중에 세일 쿠폰이 나오면 제가 그걸 프린트해서 데모하시는 분들과 손님 몇 분께 나눠드렸는데 그걸 꼬투리 잡아서 저를 다그치며 심할서 쓰라고 해서 저는 심할서를 쓸 일이 아닌 것 같다고 했더니 자신이 HR에 전화해서 알리겠다고 보란듯이 제 앞에서 전화를 하길래 저도 그 길로 점장이 부점장일 시절 회사 프린트로 애들 학교 과제를 프린트해간 일을 보고 했더니 점장이 심할서를 써서 회사로 보냈더라고요. 이런 일들로 너무 억울해서 5일 동안 잠을 못 자서 어전트 케어에 가서 의사를 만나 잠을 유도하는 약을 먹기도 했어요. 사무실이 창고 쪽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점장 사무실 옆으로 한 사람은 커스터머 서비스 쪽으로 옮겨지게 됐고 미운 털이 박힌 저는 커스터머 서비스 사무실에서 일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항의했더니 그건 네가 알 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업무 지시도 저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또 본사에 서로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일할 수 없으니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죠. 이런 전쟁 속에 또다시 사무실 직원이 퇴사를 했고 저도 며칠 후에 퇴사를 했어요. 그 직원이 퇴사한 이유가 저였고 캘리포니아 IHR 직원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그 직원이 2번이나 퇴사를 했다고 말을 했어요. 와, 이건 명예훼손이 이런 걸까요? 저는 점장의 이런 형태를 변호사인 사촌 동생의 도움으로 다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송을 하면 적어도 10만 불이 점장이 내야 될 판이었는데 점장이 애가 넷이라 점장이 미웠지만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라 그 애를 생각해서 소송을 취하했는데 제가 쇼핑 갈 때마다 멀리서 저를 노려보곤 합니다. 그게 밉고 제가 너무 억울해서 샌디에고 지역의 웹사이트 미시US에 사연을 올렸었죠. 그래도 나아지는 건 없고 저와 친하게 지냈던 분에게 하얼타임을 줘서 그만두게 하려고 했었다는 얘기도 들리더군요. 점장이 자기 권력을 너무 남용한 게 너무 밉습니다. 우리 남편은 그걸 계기로 집에서 편히 쉬게 됐으니 감사하고 그만 잊으라고 하는데 잊혀지지가 않네요. 여기까지가 제가 겪은 지난날의 사연 중에서 지난날의 잘못된 만남의 허무한 시간의 과거입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좀 글이 좀 길었습니다. 이분께서는 이제 우리가 거의 대부분을 이용하고 계시는 한인마트에서 일을 하시면서 직원 관계라고 하시죠. 직장 내에서의 상하 관계에 있어서의 부당한 내용 그리고 개인적으로의 어떤 편견에 따른 인신공격에 따른 그런 내용의 대우를 받으셨던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서 항암 치료를 하시는 중인데도 회사의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회사의 업무에 대한 부분이 누가 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주지를 않은 거죠. 주변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미국에서는 스텝, 나의 바로 직속 상관이 될 텐데 그러한 분이 여기서는 지점장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나를 챙겨주고 나를 알아주고 물론 나를 알아달라는 건 아닙니다만 나를 더 보다듬어주고 감싸주면서 나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생활을 하는 게 아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격과 스타일로만 직원들과의 관계성을 가졌다라는데 문제점을 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 이게 꼭 그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한인 사회의 문제점은 아닌데 우리가 보면 주변에서 한국 회사들의 조금 여러 가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에 대한 쉬는 날은 미국 회사하고 다르게 한국의 명절, 미국의 명절에 대해서 개념을 다 갖게 되고 불합리하게 업무를 시킨 거에 대해서 미안한 내용의 생각을 갖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인지상정이라는 거를 때때로는 불합리하게 내세우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어떻게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조금만 봐줘라, 이런 얘기가 사실 통용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많은 시간의 로스가 나고 웨이스트 타임이 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과정이죠. 사람 잘 만나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야 내 인생이 편하고 나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말, 사실 버릴 데 없는 말입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지난날에 몇 년 동안의 대형 한국마트에서 일을 하시면서 항암 치료까지 받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상처까지 받으신 부분이 4년 정도가 지나신 거죠. 4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도 잊혀지지 않는 부분이 가슴속에 응어리로 남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간에, 앞으로의 생활 시간 동안에도, 많은 시간 동안에도 쇼핑을 가시게 됐을 때 문득문득 본인이 일을 하셨던 그 환경도 생각이 나실 거고, 지점장이나 부지점장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씁쓸하면서도 두려움과 과거의 어두운 생각이 자꾸 들으시게 마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드리고자 싶은 말씀은, 과거에 이 남편분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사실 단순한 얘기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제일 나한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집에서 편히 쉬게 됐으니 감사하고 그만 잊으라는 말, 이 부분은 남편분께서는 다 아시고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시겠어요. 사실 와이프가 그런 대우를 받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수면제와 또 병원의 치료를 받으시는 일까지 보셨으니까. 하지만 따뜻한 말씀의 한마디, 따뜻한 결론의 한마디를 주신 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정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활에 있으면서 과거에 잊혀지지 못하는 비울한 시간, 그리고 어두운 시간, 화가 나는 감정의 시간들을 계속 두고 있게 되면 스스로 내 스스로가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많이 피곤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다 미워질 수도 있고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시겠지만 저는 이 남편분의 말씀하신 부분에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고,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오늘의 이 글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읽어드리면서 많은 분들하고 공감을 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부로는 그냥 잊으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어떨까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과 함께 구독자 사연을 통해서 공유된 시간을 가졌고요. 많은 분들 구독자 사연 보내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함께하는 시간이 있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오늘 구독자 사연 보내주신 분은 오늘부로 해서 털털 털어버리셔서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그냥 지난날의 과거가 되셨으면 어떨까 하면서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과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뉴욕 키다리쌤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